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잉글리싱의 시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명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군더투 활용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은 제가 영상에서 종종 보여드린 그림인데 동사의 육형식이죠. 우리 영어 문법을 공부하실 때 동사의 형식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이유가 동사의 형식에 맞춰서 어순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모국어인 한국어는 조사가 발달했기 때문에 어순이 좀 뒤바뀌어도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를 쓰셔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실 때 항상 어순을 신경 써 주셔야 되는데 그 어순은 동사의 형식에 영향을 받고 동사의 형식은 품사로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각 품사를 나타내는 네모 동그라미 밑줄로 이렇게 필수 성분들을 표현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사실 자기 전에 눈 감고 잠깐 생각할 때도 스스로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영어 공부하실 때. 자, 여기 보면 네모가 가장 많고 그 네모는 명사를 뜻하고 이 네모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를 정리해 놓은 게 이 위에 있는 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크게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명사에서 이렇게 또 세 개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명사에서 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금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겠죠. 그 다음이 이제 오늘 이야기할 대명사입니다. 대명사가 뭔지 알고 시작하면 좋겠다. 근데 대명사라는 말 안에 명사가 들어가 있고요. 그 앞에 뭐가 붙었냐면 대라는 말이 붙었어요. 대는 대신한다라는 뜻이에요. 명사를 대신하는 걸 왜 쓰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현존하는 언어를 다 공부해 본 적은 당연히 없습니다. 자, 한국어는 모국어로 쓰고 있고요. 영어는 공부를 하면서 이제 언어로서 쓰게 됐고요.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대학 다닐 때 1년 정도 학교에서 배우게 됐습니다. 중국어는 이제 발만 당글랑말랑하는 상태라서 가벼운 문법 정도만 알고 있는데 다 대명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언어가 모국어를 제외하고 영어랑 스페인어랑 중국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탑3 언어라고 합니다. 이 언어에 다 대명사가 있단 말이죠. 그만큼 언어를 쓸 때 존재함으로써 굉장히 유용한 장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명사 같은 경우는 조금 외울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시간을 투자해서 충분히 공부할 가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 바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대명사를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뭐가 또 잔뜩 있다, 그죠? 근데 위에는 주격 대명사, 지시 대명사, 목적격 대명사, 제기 대명사, 소유격 형용사, 소유격 대명사 이렇게 적혀 있고 좌측에는 단수, 복수로 적혀 있는데 너무 많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컬럼 보면 여기 타이틀이 주격 대명사예요. 그리고 이 주격 대명사는 단수랑 복수로 나눠놨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주격 대명사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목적격 대명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주격 대명사나 목적격 대명사나 같은 라인에 있다라고 하면은 같은 거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근데 문장 안에서 어떤 성분인지에 따라서 소리가 바뀌는 것 뿐인데 이해하기 쉽게 시각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동사의 육형식 그림에서 여기에 있는 게 다 주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동사의 형식을 품사로 이해하자고 하긴 했는데 우리가 성분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성분은 다 끝에 어로 끝난다고 했고 품사는 다 끝에 사로 끝난다고 했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제가 방금 초록색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은 주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주어. 그리고 우리 동그라미는 동사라고 했는데 성분으로 하면은 수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목적어인데 세 번째가 다 목적어가 아니라 얘네들을 다 목적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분홍색으로 칠한 부분을. 목적어가 뭐예요? 자, I love you로 설명을 해볼게요. I love you. 이거 모르는 분 없으실 거예요. I love you는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주어 동사를 찾으면 I가 주어, 나는 사랑해 동사예요. 근데 I love만 하고 마침표를 찍을 수 없습니다. 한국말로 해도 이상해요. 나 사랑해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뭐를, 누구를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죠. 이렇게 반드시 그 동사의 대상이 뭔지 언급해 줘야 되는 동사들이 있는데 자, 이런 동사들은 목적어라고 불리는 성분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 방금 제가 분홍색으로 색칠한 3형식, 4형식, 5형식 동사가 이런 정보가 필요한 동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U 자리에 있는 이 정보를 우리는 목적어
a라고 불러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동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어에서 동사 찾는 건 되게 쉽죠. 한국어 문장에서 동사는 항상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끝 아니면 내가 말을 한 거라면 내가 말한 문장의 끝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보면 그게 동사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뭐가 생각하면 주어 찾기 쉽다고 했죠. 근데 목적어까지 필요한 거는 누구를 뭐를 로 질문해서 생각하면 찾기가 쉽습니다. 이런 것들을 목적어라고 하고, 자, 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대명사를 주격 대명사, 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대명사를 목적격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주격 대명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격 대명사는 그리고 단수랑 복수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명사의 가산성이 명사한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에서 곳곳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법 공부하실 때 단수, 복수가 적용되는 부분은 항상 좀 주의 깊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법에 틀리지 않게 영어 문장으로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단수에 해당하는 첫 번째 대명사는 is예요. 단수는 하나라는 뜻이죠. 사람한테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사물이나 개념 하나일 때 is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she, 여자가 한 명일 때, he, 남자가 한 명일 때 쓸 수 있어요. 자, 여기 I가 있는데요. I를 단수로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I는 단수가 맞아요. 왜? 나는 한 명이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동사 이야기할 때 꺼낼 건데 I를 단수로 볼 때도 있고 복수로 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원래 I는 한 명, 나는 한 명이잖아요. 단수로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you는 여기 단수에도 포함되고 복수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you라고 할 때요. 너라는 게 내 말을 듣고 있는 한 사람한테도 you를 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한테도 you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면 you 대신에 you guys라는 표현도 있긴 합니다. 요건 까먹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복수에 해당하는 거 we, 내가 포함된 둘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수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they,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포함되지 않는 둘 이상은 they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주격 대명사입니다. 이게 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시 대명사 이렇게 있는데 명칭은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근데 it 같은 경우는 사물이나 개념 하나일 때 it으로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요거를 크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뭐에 따라서 이제 쉽게 생각하자면 물리적인 거리에 따라서 우리 한국말도 가까운 건 이거, 먼 거는 저거라고 하죠. 한계가 있을 때. 영어에도 그냥 똑같은 개념이 있는 겁니다. 가까우면 this, 먼 거면 that 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this와 that 같은 경우는 주어 자리에 있든 목적어 자리에 있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똑같은 형태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밑에 쭉 보면 they 옆에 이렇게 또 these와 those가 있어요. 이거는 this와 that의 복수 형태예요. 가깝게 여러 개가 있으면 these, 멀리 여러 개가 있으면 those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말로 굳이 풀자면 이것들 아니면 저것들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목적격 대명사. 목적격 대명사는요, 주격 대명사랑 의미는 같아요. 그런데 얘가 주어 자리에 있는지 목적어 자리에 있는지에 따라서 소리가 바뀌는 애들도 있고 안 바뀌는 애들도 있어요. it부터 보자면 it은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주어 자리에 있든 목적어 자리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she는 her로 바뀌고요. he는 him, I는 me, you는 고맙게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we는 us, they는 them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목적격 대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은 제기대명사예요. 여기 제기대명사. 이름도 익숙하지 않다, 그죠? 근데 제기대명사가 별게 아니고 주어랑 목적어랑 같을 때 그냥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I love you로 설명드렸잖아요. I love you 같은 경우는 I와 you가 다른 존재죠. 근데 나는 나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할 때는 I love me 라고 쓰지 않습니다. I와 me는 같은 거죠. 이럴 때는 me가 아니라 지우고 여기 제기대명사 myself라고 쓸 수 있어요. 우리 이 self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김밥 천국 같은 데 가면 물은 self 뭐 이렇게 적혀 있죠. 사실 물은 self라는 말은 콩글리시긴 한데 self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라는 의미 때문에 그렇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표로 돌아가 보면 it은 itself, she는 herself, he는 himself, I는 myself. you 같은 경우는 하나는
yourself고 하나는 yourselves예요. 이거 초창기에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건데 자, you는 한 명도 you가 될 수 있고 여러 명도 you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한 명일 때는 그냥 self입니다. 근데 여러 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yourself라고 안 하고 F 바로 S 붙이기 소리 힘들다 그랬죠. 그래서 VES 붙여서 yourselves라고 합니다. 자, we 같은 경우는 ourselves, 당연히 복수니까 뒤에 selves 붙어야겠죠. they도 themselve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대명사는 아니지만 소유격 형용사입니다. 이거를 지금 대명사에서 알려드리는 이유는 얘를 간단히 한 형태가 소유격 대명사이기 때문에 둘이 소리도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소유격 형용사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소유격이라는 거는 이전에 apostrophe s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형용사는 명사에 대한 부가 설명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누구 건지 알려주는 부가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유격 형용사 뒤에는 항상 이렇게 명사가 붙어줘야 돼요. 그것의 무엇이라고 하고 싶으면 it, 그녀의 무엇, her, 그의 무엇, his, 나의 무엇, my, 너의 무엇, your, 너희들의 무엇, your, 우리의 무엇, our, 그들의 무엇, their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가 소유격 형용사를 이해하면 소유격 대명사가 씌워진다고 했습니다. 소유격 대명사는 한국말로 꺼에 해당해요. 꺼. 이거 내 거, 네 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거, 네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거가 뭔지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 거에 해당하는 영어의 소리가 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 문법에서 S 정말 많이 사용되죠. 자, 우리 처음 배운 게 명사의 가산성 할 때 복수 명사 뒤에 S 썼고요. 자, 또 누구누구 거 할 때 apostrophe S랑 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자, 소유격 형용사 뒤에 S를 붙이면 이 S가 한국말로는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이렇게 명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소유격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하나씩 예시를 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 it 뒤에는 생략되지 않아요. 없어요. 자, 그 밑에부터는 핸드폰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명사 자리에 그녀의 핸드폰을 영어로 하면 her phone이 되겠죠. 근데 그 여자 거라고 하고 싶으면 뒤에 s만 붙이면 돼요. 핸드폰인지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둘 다 아는 거예요. 그럴 때는 hers. 자, 그 남자의 핸드폰이라고 하고 싶으면 his phone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phone 대신에 s 또 붙이면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his 뒤에 벌써 s가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his만 써도 대명사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핸드폰이라고 하면 my phone이라고 하겠죠. my phone을 내 거라고 표현할 때 my스라고 쓰지 않아요. 대신 얘는 소리가 아예 바뀝니다. 제가 영어 문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불규칙한 것들이 나올 때마다 드는 생각이 사용 빈도가 높은 애들이 약간 불규칙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불규칙한 것들을 볼 때마다 이것도 따로 외워야 되나? 라고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이게 또 많이 사용되는 거구나. 불규칙이니까 이것만은 내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너의 핸드폰이라고 할 때는 자, 한 명일 때 여러 명일 때 상관없어요. 구분 없이 yours라고 네 거, 너희들 거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 거도 그냥 our 뒤에 ours, 걔네들 거라고 할 때도 그냥 theirs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게 대명사고요. 이걸 이론적으로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물들로 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연습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 연습할 때는 여기 있는 거 다 활용하지 않고요. 우선은 여기 단수 it 그리고 it을 구체화시킨 거 뭐에 따라서 1차적으로는 물리적인 거리에 따라서 this and that으로 구체화시킨 거 그리고 they 그리고 they를 구체화시킨 these, those만 포함해서 하는 연습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되게 간단하거든요. 간단한데 또 막상 입으로 떼려고 하면 잘 안 나와요. 우리가 영어로 자연스럽게 내 생각을 표현하고 싶으면 말할 때 자연스러워 보여야 되거든요. 말할 때 자연스러워 보이려면 입으로 자꾸 소리를 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표로 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표는 단수와 복수로 나눴고요. 각각 단수와 복수에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 대답이 있습니다. 자, 단수부터 볼게요.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 it으로 우선 쉽게 설명해 볼게요.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 별거 아니라 그랬죠. 이거 펜이야, 이거 펜 아니야, 이거 펜이야? 그 차이인 거예요. 우리 there is, there are 긍부의 연습해봤기 때문에 이게 갑작스럽고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긍정문 같은 경우는 it is a pen 이라고 하면 됩니다.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면 되고 is not은 isn't로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펜 아니야 라고 하고 싶으면 it isn't a pen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의문문은 주어랑 동사랑 자리 바꾸면 된다고 했죠.
Is it a pen? 이라고 질문하시면 되고 대답할 때는 yes, no 단답으로 하지 마시고 Yes, it is. No, it isn't.로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근데 주어의 it 대신에 it을 좀 더 구체화시켰어. 거리에 따라서. 가까운 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걸 티내고 싶다. 라고 하면 긍정문 This is a pen. 부정문 This isn't a pen. 의문문 자리 바꿔줘야겠죠. Is this a pen? 대답은요. 여기서 기억하세요. 질문이 is this라고 해서 Yes, this is. No, this isn't이 아니에요. this랑 that은 it을 구체화시킨 거죠. 근데 벌써 질문에 this와 that을 써서 상대방한테 뭔지 티를 내줬어. yes, no 대답할 때는 구체화시키기 전인 it 상태로 항상 대답해 주셔야 돼요. Yes, this is. No, this isn't. Yes, that is. No, that isn't 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좀 멀리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쳤을 때는 That is a pen. That isn't a pen. Is that a pen? Yes, it is. No, it isn't. 이라고 연습할 수 있겠죠. 요거를 이론적으로만 기억하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을 이렇게 보다가 있는 것들 있죠. 내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보이는 것들 중에서 내가 명사 이름 아는 거 당연히 가산성도 신경 써 주셔야겠죠. 가산성을 신경 써야지 이제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 지금은 우리가 단수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만 존재하는 거 이 화면 안에는 또 쇼파가 보이네요. 근데 저한테 좀 멀리 있어요. 그럼 저 쇼파 하나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연습하려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 대답까지 같이 해볼게요. That is a couch. That isn't a couch. Is that a couch? Yes, it is. No, it isn't. 이렇게. 근데 복수다 하면 그냥 it, this, that 대신에 they, these, those를 쓰고 동사는 is를 are로 바꾸면 돼요. 근데 우리 수업 시간이니까 하나씩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어폰으로 할 건데 여기 두 개가 있죠. 하나를 꽂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지만 사실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가 하나의 기능을 하는 건 앞에 수량 셀 때 어떻게 하라고? A pair of earphones 라고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수량이 목적인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a pair of는 빼고 이야기할게요. 이거 이어폰이야. They are earphones. 이거 이어폰 아니야. They aren't earphones. 이거 이어폰이야. Are they earphones? Yes, they are. 아니 No, they aren't.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좀 가깝게 있는 거 이야기하고 싶으면 These are earphones. These aren't earphones. Are these earphones? Yes, they are. No, they aren't.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고 좀 멀리 있다 칠게요. 그러면 Those are earphones. Those aren't earphones. Are those earphones? Yes, they are. No, they aren't.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가산성에 대해서도 배웠고 더에 대해서 배웠고 there is, there are의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에 대해서도 언급했고 some, no, any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some, no, any랑 같이 사용되는 불특정 명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거를 활용해서 주변에 있는 것들로 긍정문으로만 쓰지 마시고요. 이제 입에 다 붙이면 좋으니까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 그리고 대답까지 계속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한 연습이 yes, no question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yes, no question은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 퀘스천을 yes, no question이라고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yes, no question 그리고 두 번째 information question. information question은 뭐냐면 특정 정보를 묻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밥 먹었나? 이거는 yes, no question이에요. 먹었는데? 아니 안 먹었는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근데 뭐 먹었는데? 누구랑 먹었는데? 몇 시에 먹었는데? 어디서 먹었는데? 이런 질문은 어때요? 특정 정보를 묻고 있죠. 이런 것들을 information ques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information question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자, 이 표를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 또 step 1, step 2, step 3 적어놨어요. 내가 지금 묻고 싶은 질문이 yes, no question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주어와 동사의 자리를 바꿉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하면 주어 동사 자리 바꾸란 뜻이에요. 그런데 저를 만나기 전에 배웠던 것까지 다 떠올리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주어 동사만 생각하세요. 차근차근 배우면 되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주어 동사가 there is, there are 그리고 오늘 배운 거 6개 추가됐습니다. It is, this is, that is, they are, these are, those are 얘들 자리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자리를 바꾸면 there is는 is there, there are는 are there, it is는 is it, this is는 is this, that is는 is that, they are는 are they, these are는 are these,
those are는 are those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면 되겠죠. 그리고 yes, no question은 항상 문장 끝소리 올리셔야 됩니다. 자, 근데 내가 상대방한테 묻고 싶은 질문이 information question, 즉 특정 정보를 묻는 질문이란 판단이 들면 우선 뭐부터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궁금한 정보에 해당하는 의문사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의문사라고 하면 질문할 때 쓸 수 있는 말인데 우리 육하원칙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육하원칙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의문사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이 6개를 기본값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누가, who, 언제, when, 어디서, where, 무엇을, what, 어떻게, how, 왜, you 이렇게 6개가 있고요. 자, 육하 원칙 안에는 없어 보이지만 여기 whose도 보이고 which도 보이고 what 명사도 보이고 how 형용사도 보여요. 자, 의문사는 기본값으로 육하 원칙도 올리면서 6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의문사의 개수는 무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무한대냐면 얘네들 때문이에요. 근데 얘네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자, 무엇을 할 때 what도 있고 which도 있어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what은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which는 선택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 무슨 색깔 좋아해? 뜬금없이 물어봤을 때는 그 색깔이 뭐든 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색깔은 한 20가지밖에 안 될 것 같긴 한데 뭐 패션 디자인 아니면 예술, 미술가 뭐 이런 분들은 색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색깔도 사실 개수가 몇 개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뜬금없이 너 무슨 색깔 좋아해? 할 때는 What color do you like?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무지개 7색깔 중에 뭐 좋아해? 라고 질문할 때는 what이 아니라 which color do you like? 라고 물어봐야 되거든요. 또 다른 옵션은 넌 어떤 옷 스타일 좋아해? 할 때는 what. 근데 내가 눈앞에 한 3개 정도 옵션을 주고 너는 어떤 옷 스타일 좋아해? 할 때는 which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또 다른 예시로 하면 너 뭐 먹는 거 좋아해? 라고 질문할 때 그게 뭐든 될 수 있을 때는 what이에요. 그런데 메뉴판 같은 걸 보여주면서 아니면 몇 개 옵션을 보여주면서 너 뭐 먹고 싶어? 뭐 먹는 거 좋아해? 이렇게 선택권을 줘버리면 which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은 whose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whose에 who가 들어가 있고 요거를 whose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언제 쓰냐면 누구 건지 물어볼 때. 자, who는 사람 물어보는 거죠. whose 들어가면 이거 누구 건지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랑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 보고 이거 누구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영어는 이거 누구 애플 펜슬이야? 하고 누구를 수식하는 명사가 뭔지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냥 whose is this 라는 표현은 없어요. whose apple pencil is this 라고 whose를 수식하는 명사가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what 명사랑 how 형용사에 대해서는 지금은 자세히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궁금한 정보에 해당하는 의문사가 뭔지 찾았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yes, no question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주어랑 동사 자리 바꾸시면 됩니다. 근데 끝소리는 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yes, no question 같은 경우는 끝소리를 올리면서 질문인 거를 좀 표시를 해줍니다. 물론 주어 동사가 바뀌는 것도 나 질문이야 티내주고 있긴 한데 이제 의문사에서만 주어 동사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지금은 알 필요 없지만 다른 문법적 표현에서도 주어 동사가 바뀔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끝소리를 올리면서 나 질문이야 이렇게 티내주는 거고 이제 의문사를 써버리면 의문사를 썼기 때문에 나 질문이야 라고 벌써 티내줬기 때문에 information question에서는 끝소리를 올리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거를 개념적으로만 이해한다고 바로 내가 yes, no question과 information question을 만들 수 있나?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교재에는 이렇게 연습하는 걸 좀 적어 봤어요. 자, 이렇게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바꿔야 되는 부분은 그전 영상에서도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따로 나중에 만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문법 공부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끝도 없고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문법 공부가 뭔지 이해를 하고 있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시면 개념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학생분들한테 영어 문법은 약간 테트리스 같아요. 이렇게 약간 조각 맞추기 같은 느낌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드리고 이제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는 것들은 나중에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대명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대명사는 굉장히 유용한 언어적 장치입니다. 제가 영어 문법 수업할 때 웬만하면 학생분들한테 암기하라는 소리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것만은 좀 암기하셔야겠다 하는 부분이 2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 대명사표예요.
그 나머지 하나는 불규칙 동사표긴 한데요.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만큼 대명사표는 빨리 익숙해질수록 내가 나중에 문장에서 내 생각을 표현할 때 같은 내용, 같은 의미를 더 짧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이해되실 때까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을 좀 버벅댄 것 같긴 한데 혹시 설명 중에 어렵다고 느껴졌던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고민을 해서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대명사 영상은 여기서 끝!